자, 기원아, 그 화면 봐봐. 글씨 보이나? 보여? 네. 25번부터 쭉 풀어볼 겁니다. 24번까지는 금방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쵸? 지금 시험 범위가 아직 끝까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라든가 통계 부분이 나오진 않았는데, 뒤에 가서 확률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고 하면 뭐 체감상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다 이제 경우의 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일단 잘 해야 나머지 확률하고 통계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25번이에요. 거기 녹화 한 번만 눌러줄래? 눌렀어? 화면 잘 보이지? 끝까지. 네. 자, 25번. 1, 3개, 2, 2개, 3, 2개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4가 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됐어요. 요건 그냥 순열인데 간단해요. 양 끝에 두 수의 합이 4가 된대. 그러면 제일 양 끝에 뭐가 와야 되냐? 1하고 3 또는 3하고 1 또는 2하고 2 이렇게 해놓고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더해주면 됩니다. 1하고 3을 썼어. 1하고 3 썼으면 1 하나, 3 하나 썼기 때문에 1이 2개, 2가 2개, 3이 하나 이렇게 남아요. 요거를 가운데다가 일렬로 나열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2팩, 2팩분의 숫자 5개 5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마찬가지 3일이나 1, 3이나 위치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아요. 2팩, 2팩분의 5팩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조금 달라요. 2, 2가 2개가 썼어요. 그럼 1이 3개고 3이 2개야. 이렇게 놓고 얘는 같은 거 3개랑 2개, 그 다음에 5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거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나오니? 여기가 30 나오나? 30, 30, 20. 10 아니고? 10 아니에요? 30, 30, 10 나오지? 네. 요렇게 해서 70까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에 대해서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구하는 거면 중복 조합으로 구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특이한 애가 하나 껴있어요. 절대값 B-1이 4가 된대. 4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 D-1이 껴있어요. 저렇게 특이사항이 있는 애들은 쟤부터 먼저 정해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D-1, 절대값 D-1이라고 하면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얘가 0이다. 요게 0이란 얘기는 D는 1이란 얘기고 요게 0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면 A, B, C 3개를 중복 허락하에 4개를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 H, 4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1이야. 절대값 씌운 게 1이기 때문에 D가 0이 되거나 아니면 2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D는 0 또는 2 이렇게 되는 거고 A, B, C 더해서 얘가 1이니까 A, B, C 3개를 더해서 3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3H3 2가 된다 역시나 2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A, B, C 3개 더해서 2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B가 오면 마이너스. 아, 미안. D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D는 3밖에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되고 3이 된다. 그럼 D는 4가 만들어지고 얘가 4야. 그럼 A, B, C 더해서 3이야. 미안. 이게 3이야. 그럼 A, B, C 더해서 1을 만들면 되니까 3H1 이렇게 돼요. 됐죠? 4가 됐다. D는 5란 얘기고 A, B, C가 다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돼요. 됐죠? 다음 27번, 28번 이렇게 볼 거예요. 프린트 뽑아온 게 숫자가 혹시 모자른가 싶어서 봤어요. 자, 27번 보세요. 전체 집합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했어요. 그지? 가조건을 한번 봅시다. 교집합이 2개가 나와야 된대요. 그쵸? A가 있고 B가 있는데 교집합에 2개가 있어야 돼. 모든 원소의 합은 0이다. 여기에 1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야 0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마이너스에서 하나랑 플러스에서 2개를 조합해서 0을 만들 수 있나 보세요.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하나가 나오면 플러스에선 똑같은 절대값이 같은 애가 무조건 딸려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교집합의 개수가 한정적이 됩니다. 2개가 나오거나 4개가 되거나 6개가 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K 교집합 B가 2개인 경우 자, A 교집합 B가 2개인 경우는 교집합이 1 마이너스 1 또는 2 마이너스 2 또는 4 마이너스 4 이렇게 3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먼저 이 하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한 가지에 대해서 1하고 마이너스 1은 교집합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하세요.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은 썼으니까 됐고 마이너스 4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교집합이 아닌 A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교집합이 아닌 B에 포함될 수도 있고 혹은 A, B 둘 다 아닌 곳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4가 3가지 경우를 가져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나머지들도 다 각각 몇 가지씩 가져? 3가지씩 경우를 가져요. 그래서 얘도 3가지니까 요거 하나에 대해서 81가지가 나옵니다. 3 곱하기 3의 4제곱.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저게 81가지야. 근데 요렇게 돼 있을 수 이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게 3가지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 4개일 때. 자리가 부족하니까 좀 지울게요. 이번에는 4개일 때. 얘가 4개야. 그러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나와요? 요거 하나 빼고 둘이 합친 거, 요거 하나 빼고 둘이 합친 거, 요거 하나 빼고 둘이 합친 거,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맞아요? 요거 3가지. 요 3가지에 대해서, 자, 4개를 썼다. 그럼 남는 건 2개야. 그래서 9가지씩 나옵니다. 이해돼요? 요렇게 9가지가 나오고, 요렇게 9가지씩 3번 나오니까 2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일 때. 6개는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6개가 다 들어가면 1가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243에다가 27 더하고 1까지 더해서 271 나오나? 네,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8번부터 조금 막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이거 28번이야 라고 하면 5%. 근데 이거 27번이야 라고 하면 풀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거 30번이야 하고 문제를 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27번이야 라고 주면 뭐라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게 몇 번이고 간에 그건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계속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지만 수학도 공부를 하다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익혀야 되는 단계가 있고 어느 정도 유형별로 문제를 풀면서 요령을 익히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응용을 하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심화지, 심화. 이제 킬러 문항 같은 것들 보면서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말 그대로 시간도 더 들어가고 노력도 더 들어가고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제일 마지막 단계는 시간 단축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시간 단축인데 시간 단축의 핵심은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냐 없냐를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단순히 번호가 뒷번호니까 얘는 내가 못 풀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다 번호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의역은 9 이하의 자연수 1부터 9까지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치역은 1, 2, 4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이 되게 만드는 정의역은 3개 2짜리는 2개, 4짜리는 4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려요. 이걸 뭐라고 판단할 거냐? 2가지. 첫 번째는, 9개 중에 3개. 그 다음에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가지수만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1, 3개, 2, 2개, 4를 4개.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이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 경험에서 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종의 약간의 운도 따라요. 내가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으면 저게 떠올라요. 근데 비슷한 문제를 안 풀어봤어. 그럼 안 떠올라요. 내가 적은 양을 풀었지만 비슷한 문제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 떠올라요. 많은 양을 풀었지만 저게 포함이 안 돼 있었다? 그럼 안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보고 많이 해봐야 돼요. 특히 경우의 수는. 왜? 빗대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따 30번도 마찬가지인데
빗댑니다. 얘를 이렇게 볼 거야 라고 보는 거야. 그 중복 조합을 할 때도 선생님이 공하고 칸막이로 빗대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빗대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함수지만 이렇게 생긴 거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F1, F2, F3은 1인 거고 F4는 2. 이해돼요? F5도 2. F6, 7, 8, 9는 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함수의 개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조건을 봅니다.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fx 더하기 fx 플러스 1. 그럼 연속된 두 자리가 돼요. 연속된 두 자리. 그 다음 숫자가 앞에 거 두 개 합한 거랑 그 다음 숫자가 앞에 거 두 개 합한 거랑 같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간단해져요. 보니까 원소가 1, 2, 4밖에 없어. 그러면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뒤에 거 만들 수 있는 게 1, 1, 2. 맞아요? 또는 2, 2, 4 말고 또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렇게 생긴 애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먼저 봅니다. 1, 2개, 2 하나를 하나로 묶어요. 먼저 하나로 묶어두면 1 하나, 2 하나, 4. 그 다음에 묶음. 요렇게 해서 7개를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 7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분모는 4팩, 분자는 7팩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2, 2, 4, 2, 2, 4를 묶었어. 그럼 얘는 1이 3개, 그 다음에 4가 3개, 그 다음에 묶음 하나. 요렇게 해서 얘도 7개가 나열이 되는데 조금 달라요. 분모가 다릅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얘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더했는데 답이 안 나와. 나오면 조금 낭패기도 해요. 자, 왜 안 나오냐면 1, 1, 2, 2, 4 이 순서로 나오면 얘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결국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순열은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카운팅이 2번이 된 거예요. 한 번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 1, 1, 2, 4 1, 2개, 2, 2개, 4 하나 썼으니까 1 하나 남고 4가 3개 남아요. 그리고 저 묶음 하나. 자, 어차피 이 묶음은 순서를 바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봅니다. 이해됐어요? 요걸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3팩분의 5팩 이렇게 계산해서 얘네 둘은 더하고 얘는 빼주면 돼요. 이해돼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팩, 4팩 하면 765 그리고 30, 210 얘는 7654 54, 20, 140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20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안 되는 걸 구한 거예요. 그쵸?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는 요건데 9개 그 다음에 1이 3개 2가 2개 4가 4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얼마였더라? 1260인가? 1260 나온대요. 여기에서 350, 360, 370, 370 빼주면 돼요. 300, 50, 60, 70. 어? 아, 빼야지. 미안. 더 했네. 350에서 20 빼면 330. 네. 미안. 그냥 보이는 대로 계산했어요. 얘네 둘은 더하고, 얘는 빼야 돼. 그래서 이렇게 330을 빼주면 930? 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풀 때 선생님이 풀어주면 풀이를 다 쓰기보다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거에 빗대서 풀어야 된다라고 체크를 해두면 조금 편해요. 풀 때 다시 한번 풀어볼 때 요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란 얘기예요. 됐죠? 다음 29, 30. 네. 이거는 좀 확대를 좀 합시다. 자, 숫자 13579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흰 접시와 24680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검은색 접시가 있다. 10개 접시를 원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흰색 접시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됐어요? 그 말은 그냥 하나 건너 하나씩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한 2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은 70 이하다. 아, 이게 핵심이네요. 70 이하가 된대요. 딱 봐도 70 이하가 많지. 70보다 큰 애를 찾아봐요. 2개를 곱했을 때. 이웃하는 거면 검은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곱해야 돼요. 왜? 번갈아서 안 칠 거니까. 이해돼? 검은 거 2개를 같이 눕진 않아요. 하얀 거 2개도 마찬가지. 그러면 7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70보다 큰 숫자가 안 나와요. 됐어? 9를 곱했을 때 8하고 10.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 옆에 8이랑 10만 안 오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생각을 떠올려 봐요. 흰색하고 검은색 사이사이에 이렇게 띄울 거니까 번갈아 가면서 놓을 거니까 흰색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사이사이에 끼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흰색을 세우는 방법은 크게 우리가 원순열을 할 때 2가지를 봐요. 그냥 n-1의 팩토리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를 딱 박아놓고 고정을 시킵니다. 자, 뭔 소리냐면 원탁자가 있을 때 요 가운데에다가 9라는 숫자 하나를 꽂아 놓고 나머지는 이제 원순열이 아닌 거야. 4개를 안 칠 거예요. 4개를. 나머지 4가지를 놓을 건데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4개는 원순열이 아닌 그냥 순열이 돼요. 이해됩니까? 9가 하나가 떡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순열이기 때문에 4팩까지만큼 검은색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 흰색을 놓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을 놓을 거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5자리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8하고 10은 9 옆에 못 가요. 요 2자리는 8하고 10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8하고 10을 먼저 배열을 해줘요. 8하고 10이 갈 수 있는 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세 자리 중에 두 자리 선택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3P2를 한번 곱합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자, 두 개 나열했으니까 이제 이 세 개도 남은 세 자리에다가 배열을 해줘야 돼. 그지? 곱하기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 곱하기 36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 얼마 나와요? 863 나온대요. 864? 이렇게 나온답니다. 됐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30번인데 대망의 30번이에요. 자, 요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정수 마이너스 1이 적혀 있는 게 6개, 1이 적혀 있는 게 6개, 12개를 나열을 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하래요. 11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혀 있는 수와 그 다음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을 an이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1, 1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뭐 세 번째 자리야. 그럼 A3은 1이란 얘기예요. 둘이 곱하면 1이니까. 만약에 1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가 다섯 번째 자리야. 그럼 A5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요거 이해돼요? 자, 문제 이해하란 얘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로 바뀌는 지점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거예요. 옆으로 넘어갈 때. 이해됐습니까? 보 다른 애가 이웃하면 마이너스 1이 생성이 되는데 다 더하면 3이다. 뭔 소리야?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1. 대략 요렇게. 자, 요 둘 사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1. 여기에선 바뀌니까 마이너스 1. 안 바뀌니까 1. 안 바뀌면 1. 바뀌면 마이너스 1. 안 바뀌어서 1. 바뀌니까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1. 요걸 다 더해봐.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6개를 나열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인지 결국에는 요 사이의 개수만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요 사이가 11개가 나오잖아. 이해돼요? 요렇게 둘 사이가 11개가 사이가 나와요. 그럼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총 11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이 6개가 써 있고 마이너스 1이 6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더 이상의 최대값은 안 나와요. 그치? 그럼 최대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플러스 1이고 1개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럼 최대값은
9 요렇게 되는 거고, 최소값은 그냥 번갈아서 세우면 11개가 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11까지 있다는 얘기. 이해돼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을 조금은 바꿔서 해봅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플러스 1자리가 10개고 마이너스 1자리가 1개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치? 그럼 여기서 자, 마이너스 1이라는 하나를 제일 왼쪽 끝으로 보내요. 왜 왼쪽 끝으로 보내냐면 요 마이너스 1이네를 하나만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요 사이로 들어가면 2개가 늘어나요. 앞뒤로.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만 늘리려고 마이너스 1을 제일 앞으로 보내고 1111111 나머지 요렇게 하면 여기 6개 때문에 플러스 5, 여기 5개 때문에 플러스 4 해서 9에다가 마이너스 1인 구간이 여기 하나, 둘, 마이너스 2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쓰여진 숫자들을 A라고 하고 여기 쓰여진 숫자들을 B라고 하자. 그러면 A-B라는 애는 최대값 9를 가질 거고 최소값 마이너스 11을 갖는다.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A하고 B를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요? 사이 값은 무조건 11개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빠지고 여기서 하나 늘어나고 그럼 차이가 얼마씩 나냐면 2씩 차이가 나요. 그치? 처음에 9, 그 다음은 7,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3. 4는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내 말 이해돼요? 4라는 숫자는 못 만들어요, 다 더해서. 그럼 얘가 3이 될 때를 생각해보면 3이 된다? A-B가 3이고 A 플러스 B가 11이야. 그럼 A는 7이고 B는 4예요. 자, 바뀌는 애가 4개가 나오면 된다. 맞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숫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4개가 나오면 돼.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1을 먼저 세워둡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뭉텅이로 떼서 갖다 끼워 넣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볼 겁니다. 됐습니까? 잘 고민해보면 금방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 양쪽 끝으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씩만 늘어나요. 근데 요 사이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만큼씩 늘어납니다. 이해돼요? 1하고 1 사이에 마이너스 1의 뭉텅이 플러스 1 되는 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만 4개를 만들면 돼요. 이해돼? 그래서 보니까 양쪽 끝에는 하나씩만 빠지는 거고 1하고 1 가운데에 마이너스 1의 뭉텅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쪽 끝에서 하나, 이쪽 끝에서 하나 2개가 등장을 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갖고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4를 만들려면 요 사이에 있는 거 2개, 요렇게 생긴 거 2개, 혹은 동그라미 2개에 체크 하나, 요렇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자, 그래서 체크된 거 2개를 내가 고를 거야. 됐니? 이런 경우를 몇 가지가 나오나 한번 볼 거예요. 자리가 지금 5자리가 있죠?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 2자리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자리, 뒤에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배치를 할 건데 하나 5개, 2개 4개,
3개, 3개, 4개, 2개, 5개, 하나. 이해돼요? 몇 가지 나와요? 5가지가 나와요. 한쪽 끝에 1부터 5까지. 그때 이쪽은 맞춰서. 됐니?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5가지씩 존재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50가지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이런 경우 여기를 1번 자리, 그 다음 요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2번 자리라고 하고 가운데 고른 애를 3번 자리라고 하자. 그럼 일단 3번이 될 자리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맞지?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숫자를 셋으로 나눕니다. 1번 자리에 갈 거, 2번 자리에 갈 거, 3번 자리에 갈 거. 이게 몇 가지나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6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셋으로 분할을 해요. 셋으로 분할을 하면 4, 1, 1, 3, 2, 1, 2, 2, 2 이렇게 나와요. 그치? 마이너스 1, 4개 하나 하나, 3개 2개 하나, 2개 2개 2개.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3가지. 요거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6가지. 요거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1가지. 이해돼요? 그러면 셋으로 분할을 해서 어떤 숫자가 1번 자리고 어떤 숫자가 2번 자리고 어떤 숫자가 3번 자리에 갈 건지 배정을 하는 게 총 1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만큼에다가 각각 10가지씩 있어 해서 얼마가 나와? 50가지가 나와요. 이거 말고 더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50가지도 되고 요거 50가지도 되니까 총 몇 가지? 자, 얘는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저 체크돼 있는 애들은 양 끝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바뀌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양쪽으로 가는 애들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애도 같이 포함이 돼요.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는 계산하면 100가지가 나오더라. 어때요? 막상 풀이 듣고 나니까 못할 정도는 아니죠? 아닌가? 이해가 안 돼요?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너무 지금 당장은 얘기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듣는 게 좋아요. 들어봐야 저런 것도 있구나. 얘는 뭘까? 한 2시간 고민하면서 이거는 어려운데 약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들도 좀 생각해보고 그런 게 좋습니다. 마냥저냥 내가 하는 것만이 다야 라고 생각하면 발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해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까지 했어요. 독립시행. 독립시행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내가 시행을 여러 번을 반복하는데 앞에 했던 시행이 뒤에 하는 시행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치는 거. 각각이 독립적으로 확률을 가질 때 독립시행이라고 했고, 그때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n번을 시행한다. n번을 시행하는데 k번 성공을 한다. n번 시행하는데 k번 성공한다 라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실패할 확률이 q라고 하면 k번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q번은 실패를 하는 그 확률이 이거였어요. 이해됩니까?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설명했던 거. 자,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요거 이따가 나올 거라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오늘 보는 건
확률 분포예요. 용어가 이제 처음 또 등장을 합니다. 확률 분포. 변수가 있는데 두 가지 변수가 나와요.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변수라는 말은 알죠? 보통 우리가 x를 변수라고 둡니다. 그죠? 그럼 이산 확률 변수. 일단 확률 변수가 뭔지부터 생각을 좀 해봅시다. 확률 변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이에요. 맞습니까? 그 1, 2, 3, 4, 5, 6은 각각이 확률을 갖고 있어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그럼 걔네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 숫자들, 걔네들을 쭉 열거를 해놨을 때 그 숫자들을 전부 다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동전을 던지면 확률 변수가 뭐가 되냐? 동전은 확률 변수라고 하기보다는 앞면, 뒷면으로 나눕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앞면은 얼마의 숫자, 뒷면은 숫자 얼마, 요렇게 빗대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숫자가 직접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나온 결과를 각각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 각각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그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 결국은 이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숫자로 바꿔서 표현한 애들이 확률 변수인데 이 숫자들은 반드시 확률을 가져야 돼요. 확률을 갖는다는 게 뭐냐? 나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라는 애가 확률 변수로 들어갈 수 있냐? 없지. 주사위엔 7이 없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숫자를 다 모아놓으면 걔네를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각각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취할 수 있는 값이라는 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뭐 500원을 가져가고 뒷면이 나오면 100원을 내놔야 돼. 그러면 확률 변수는 플러스 500과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앞면이 나오면 500원의 이득을 취하지만 뒷면이 나오면 100원의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로 환산을 바꾸게 되면 결과물은 500원을 받냐 100원을 내놓냐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률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확률 변수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산이라는 말은 흩어진다는 소리예요. 이자가 떠날 이자예요.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별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이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떠난다. 산이라는 건 산계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산계한다? 산포도 들어봤죠? 산포도. 중학교 때 너네까진 배우지 않았나? 산포도 안 배우나? 중3 때 안 배웠어요? 너네 이전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막 이렇게 돼 있고 뭐 양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봤어요? 상관관계 그래프가 산포도예요. 산포도. 뭐 안 배웠으면 말을 말고. 어쨌든 산자는 흩어진다. 흩다라는 뜻의 산입니다. 결론은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란 얘기예요. 쟤네는 어떤 특징을 갖냐? 저 변수들이 1, 2, 3, 4 이렇게 딱딱딱 떨어집니다. 1하고 2 사이엔 숫자가 없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죠?
1하고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걔네를 다 건너뛰는 거야. 건너뛰고 그 다음 숫자인 2, 그 다음 숫자인 3 얘네들만 특정을 한다. 예를 들면 주사위 던졌을 때 1.5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변수가 연속된 거예요. 자, 사람 하나를 딱 데려다가 이 사람 키가 얼마인지 보려고 합니다. 뭐 제일 작게는 뭐 50cm부터 잡자. 제일 크게는 3m까지. 3m보다 큰 사람이 있나? 없겠지? 그래 뭐 4m까지 잡자. 50cm에서 4m까지를 잡아놓고 이 사람을 딱 데려다가 이 사람이 181.895cm일 확률은 있겠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무슨 얘기냐면 확률을 갖기 위해서는 범위를 지정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다 봐. 이렇게 넓이가 있고 여기에 정확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딱 정확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 정확한 포인트에 다트를 던져서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 다트를 눈 감고 던진다라고 치자. 눈 감고 던지는데 던지면 무조건 이 네모 안에는 들어와요. 그런데 그 중에 딱 요 포인트에 맞을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0입니다. 그래서 다트도 가운데 불수라고 해도 요만큼 색칠을 해놔요. 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애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 뭐 이런 거, 몸무게. 왜 그러냐면 키가 180일 확률은 없어요. 딱 키가 180. 요렇게 센티미터래. 이 뒤에 그 뒤에 어떠한 숫자도 붙지 않아. 정확하게 181이야.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 키는 그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이게 딱 나오냐고. 그지? 대신에 이 사람의 키가 175에서 180일 확률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중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 이어지는 숫자들이 확률 변수가 될 때예요. 범위 자체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1, 2, 3, 4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그대로 이어지는 숫자들 걔네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산 확률 변수로 만들어진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연속 확률 변수로 만들어진 애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이산 확률 분포는 표로 만들어요.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둘이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산 확률 변수는 1, 2, 3, 4 언젠간 끝나겠지. 그죠? 숫자들이 쭉 나열이 돼 있으면 걔네들이 언젠간 끝이 나요. 그럼 그 숫자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했을 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이렇게 연관지어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걸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그래서 각 변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대칭시켜 놓은 거. 야! 코를 골면 어떡하냐.
자,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매칭을 시킨 거예요. 대응을 시켜놓은 걸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산확률 분포는 하나하나 매칭이 돼요. 근데 얘는 하나하나 돼야 안 돼. 안 돼. 연속적으로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표로 표현을 한다. 됐습니까? 네. 자, 조금 쉬었다가 마저 뒤에 이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일시정지 좀 눌러줄래?